여러분,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고 외쳤던 바로 그 남자, 나폴레옹 다들 아시죠? 유럽을 거의 다 정복했던 천재 전략가였잖아요. 근데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린 딱 한 번의 패배가 있습니다. 바로 1812년 러시아 원정이에요. 혹시 나폴레옹이 진 이유가 러시아가 너무 강해서? 아니면 뭐 장군이 엄청 똑똑해서라고 생각하셨나요? 오늘 그 상식을 제가 완전히 뒤집어 드릴게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가 어쩌면 역사상 가장 어이없는 이유로 패배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도대체 왜 천재 나폴레옹이 러시아에서 졌을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기로는 혹독한 추위 그리고 러시아의 초토화 전술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는요, 훨씬 더 기묘하고 황당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 있잖아요. 눈밭에서 굳은 결의를 다지는 러시아의 지도자. 실제 역사 속 모습은 그거랑 완전히 달랐습니다. 러시아의 승리는요, 무슨 대단한 전략이나 인내심 덕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황제의 무지, 현실 토피, 그리고 나라 전체에 퍼진 부패와 혼란. 바로 이게 나폴레옹을 무너뜨린 진짜 원인이었던 거죠.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먼저 나폴레옹의 입장에서 상황을 한번 볼게요. 그의 생각은 아주 단순하고 합리적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수도인 모스크바를 먹었어. 그럼 당연히 항복문서 들고 와서 사인해야지. 이게 당시 전쟁의 국물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나폴레옹의 이 계산이 완전히 빗나간 겁니다. 그는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황제가 항복하러 오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면서 한 달이 넘는 그 귀한 시간을 그냥 날려버려요. 바둑으로 치면 상대방 대마를 다 잡았는데 상대가 돌을 안 던지고 그냥 버티는 진짜 황당한 상황이었던 거죠. 바로 이 기다림이 그의 최정예 구대 그랑다르메가 괴멸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긴 건 분명 나폴레옹인데 왜 러시아는 항복을 안 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이제 시선을 러시아 내부로 한번 돌려봐야 합니다. 나폴레옹이 마주했던 건 강력하고 단결된 적이 아니라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혼돈 그 자체였거든요. 나폴레옹이 합리적인 계산을 하면서 쟤네 왜 항복 안 하지 하고 기다리는 동안 러시아 내부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로 똘똘 뭉친 저항군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 나라가 안에서부터 그냥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어요. 당시 러시아 상황을 요약하면 딱 이렇습니다. 최고 사령관은 황제한테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고 황제는 예전에 나폴레옹이랑 친했다는 이유로 귀족들한테도 백성들한테도 신뢰를 완전히 잃은 상태였죠. 여기에 군납 비리나 군 기강 해이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한마디로 그냥 엉망진창이었어요. 이 혼돈의 첫 번째 조각은 바로 최고사령관 쿠투조프의 거짓말이었습니다. 보로디노 전투에서 사실상 졌거든요. 그런데도 황제 알렉산드르 1세에게는 폐하, 우리가 나폴레옹을 박살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올린 거예요. 이 보고를 받은 수도에서는 막 축제가 벌어졌죠. 그런데 승리의 샴페인을 터트린 지 딱 일주일 만에 모스크바가 함락됐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회사가 엄청난 계약을 따냈다고 전 직원이 막 회식하고 있는데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회사에 빨간 딱지가 붙어있는 딱 그런 꼴이었어요. 다들 그냥 멘붕에 빠진 거죠. 심지어 부패는 나라 전체를 그냥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전쟁 났다고 신나서 군수품 가격을 엄청나게 올려서 폭리를 취하고 귀족들은 나라 지킬 군인 보내라니까 자기 재산 지키려고 제일 아프고 쓸모없는 농노들만 골라서 보냈죠. 심지어 황제의 친동생까지 군납 비리에 연루될 정도였으니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죠. 바로 황제 알렉산드르 1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놀라운 결론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이 말 한마디가 당시 황제의 정신 상태를 그냥 딱 보여줍니다. 수도가 불타는 이 끔찍한 현실을 보면서도 이걸 무슨 신비주의적인 계시 같은 걸로 받아들인 거예요. 현실 감각이 완전히 없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러시아의 황제는 전략회의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현실에서 아예 도망쳐서 이것은 신께서 내리신 시련이다 이러면서 성경책만 붙들고 기도에만 매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게 이 역설의 핵심입니다. 황제의 완벽한 현실 감각 부재와 이 종교적인 현실 도피가
합리적인 천재 나폴레옹의 눈에는 무섭도록 침착한 전략적인 버티기로 보였던 거예요. 나폴레옹은 혼자 도대체 무슨 꿍꿍이지? 무슨 작전이지? 하면서 초조해했는데 사실 상대방은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이 기묘하고 황당한 역사적 사건에서 과연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이 표가 모든 걸 요약해줍니다. 왼쪽이 우리가 흔히 아는 영웅 이야기, 오른쪽이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웠던 진짜 현실이죠. 러시아의 승리는 어떤 위대한 계획의 결과물이 아니었어요. 그냥 총체적인 혼돈 속에서 어쩌다 보니 일어난 사건에 가까웠던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아주 명확해요. 첫째,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그 합리적인 논리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둘째, 때로는 그냥 무식하게 버티는 게 엄청난 전략을 이기기도 한다는 거죠. 물론 이건 운이 정말 좋았을 때의 이야기지만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나폴레옹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여러분이 상대하고 있는 그 문제나 상황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합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문제를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